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앞 영상에서는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원에 합격하였다는 기쁨도 잠시, 본격적으로 대학원 공부를 어떻게 할지 설레임보다 걱정이 앞서기는 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낮 동안 대학원을 다녀야 하다 보니 제게는 한껏 바쁜 나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중학교 1학년 수업 16시간만 하고 담임을 맡지 않으니 큰 혜택을 받은 셈이었습니다. 보통은 학급 담임을 하면서 아침에 조례, 방과 후에 종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청소 점검도 하는 일과가 빡빡하긴 해도 중고등학교 수업은 담당 과목만 하여도 되기 때문에 수업을 22시간 정도 맡아도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쉬어야 하는 시간에 저는 바쁜 걸음으로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닿는 대학교까지 가야 하였고, 대학원 수업 시간을 마치고 다시 근무학교에 수업을 하러 오는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직장이 있는 대학원생은 한 학기 6학점밖에 수강을 하지 않는데, 저는 대학교 학부과정을 지구과학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지질학과 대학원에서는 학부 과목 중에서 보충 과목을 들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9학점은 대학원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목은 어떤 경우에 수강 학생들끼리만 협의를 한다면 저녁에도 할 수 있었을 텐데, 학부 과정을 들었어야만 했기에 그런 김에 저는 아예 모든 과정을 낮 동안에 수강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수강은 어떤 강의는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것도 있었지만, 순번을 정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 강의에서는 발표 준비에 저희 학교에서의 빈 시간을 소모하여야만 하였습니다. 대학원 강의 시간을 맞추느라 급히 근무학교에서 뛰어 큰 길로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대학원에 다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근무학교에서의 수업 시수는 적었고 업무상 부담도 적었지만, 직장 근무를 하면서 대학원을 하는 일은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대학원 과정은 연구 논문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교수를 선정을 하는데, 저는 지도교수 선정에 조금 고민을 하였습니다. 대학원 시험을 치르길 권유한 교수님은 윤성효 교수님인데, 윤성효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는 것은 저희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고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대학교 시절에 함께했던 콜드론 연구로 저희 연구 방향이 굳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새로운 콜드론의 발견이라는 업적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저희 학문적 발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는 각오로 지구과학 교육과의 대학 시절 지도교수였던 이상원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정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은 변성 암석학을 하였기에 제가 연구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아예 달랐기에 저 개인적으로 따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저를 내몬 것입니다. 지도교수의 도움 없이 저 혼자 논문을 써보겠다는 건방진 생각을 한 셈이었죠. 교수님을 찾아뵙고 지도교수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원 교수님은 대학원 석사과정은 윤성호 교수님과 저희 은사님이신 차문성 교수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으셨으나, 대학원 박사과정은 서울대학교 이상만 교수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으시면서 변성 암석학을 전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지도교수를 청하면서 또 한 번 당돌한 말을 하였습니다.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냐고 묻는 말씀에 저는 화산암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즉, 저는 독자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말을 약간은 대변하는 터라 사실 좀 건방지기 짝이 없는 대답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저희 지도교수를 흔쾌히 맡아주시겠다면서 저희 화산암 연구도 아무쪼록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전공과목 공부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저와 같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학부를 지질학과를 나왔었고, 저만 지구과학 교육과를 나왔었기 때문에 교수님들과 수강생들 모두에게서 은근한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그들과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강의 시간 외에는 없었던 탓도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아예 대놓고 저를 핍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과목은 저를 빼놓고 시험 시간을 바꾸어 가지고 시험을 치러 간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석사과정 공부란 것은 2년 동안에 24학점을 수강하고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내고 몇 가지 전공 과목 그리고 영어 시험을 통과하면 됩니다. 수강은 왔다 갔다 하면서 2년 동안 강의 듣고 과목마다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치려고 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논문을 쓴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부과정으로 사범대학 지구과학 교육과를 나왔는데, 학부과정에서는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시험으로 졸업여부를 가렸기에 논문을 써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논문을 쓸 생각도 하지 않은 상태로 1년을 그냥 허송세월을 하였습니다.
지질학과의 연구 논문은 어떤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을 조사하여 그 조사 지역의 지질이 어떤가를 밝히는 것으로 논문을 씁니다. 하지만 저는 연구 지역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역을 할 것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주변 지역도 둘러보고 어디에 화산암이 분포하고 있는지 지질도를 찾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좋은 차 많은 궁리를 하였지만은 사실은 연구란 걸 독자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부터 연구를 시작하는가, 어디부터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년은 학교에서 배려를 한 덕분에 그래도 잘 넘어간 것 같았는데 다음에는 학교를 옮겨야만 하였습니다. 공립중학교는 한 학교에서 근무연한이 4년인지라 그때 저는 첫 부임학교에서 4년 6개월을 근무를 했었고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었지요. 그리고 옮길 학교에서도 또 교장선생님께 낮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죠. 거기다 대학원과 근무학교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았겠죠. 그때 첫 근무학교보다는 좀 먼 거리에 있는 학교였지만 그 학교에서 저를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하겠다는 선생님께 저의 어려움, 즉 대학원 수강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는 대학원 다니는 것에 대하여 교장 선생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초청을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학교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전근관계 업무를 보는 장학사님께 전화를 하여 그 학교로 인사발령을 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와 저를 초청한 선생님은 마침 그 당시에 교육청과의 업무 협력을 많이 하였고 거기다가 교육청 인사발령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를 초청한 그 선생님께서 짜준 것이어서 사실 제가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선생님께서 이미 부탁을 한 터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고 2월에 인사발령이 나자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뵈려고 하자 저를 초청한 선생님께서 벌써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 두었다 하였습니다. 참 대학원을 다니는데 여러 분에게서 혜택을 입은 셈입니다. 하지만 옮긴 학교에서는 대학원은 다닐 수 있었으나 담임을 해야 했고 수업 시수도 다른 선생님보다 적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조례, 오후 종례, 청소 감독,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교과 수업 시간, 또 특별활동 이런 하는 시간에 텀을 내어가지고 대학원을 가야 하니 앞 학교에서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거리까지 더 멀어졌고요. 대학원을 시작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대학원에서의 돌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은 듯 하네요. 어차피 대학원 석사과정 1학년 때는 어영부영 다니기만 한 것 같아서 별 이야기가 없긴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대학원에서 본격적인 돌 연구를 하게 된 이야기, 즉 대학원 석사 2년차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